하겠습니다. 1부에는 뭐 감동의 연속이었다면 2부는 또 그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왔나, 또 그동안에 큰 일을 해서 큰 상을 받으신 분들의 업적을 좀 듣는 그런 이제 학술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워낙 앞에가 길었기 때문에 제 인사말을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2025년도 세계 당뇨병의 날을 기념하는 학술제 총괄위원장을 맡은 가톨릭 의대 내분비내과 명예교수 윤건호입니다. 이번 학술제를 위해서 여러 대회장으로 나와주신 여야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소아당뇨병 학회가 2005년 11월에 시작을 해서 지금 20년이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2011년부터 세계 당뇨병의 날을 기념하는 학술제를 이제 시작을 해서 여러 교수님들께서 쭉 위원장을 맡아오고, 제가 작년부터 이제 위원장을 맡아서 진행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아주 저로서는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해서는 이제 주로 소아당뇨에 대한 여러 가지 학술 대회를 해왔지만, 이후에 여기 보시다시피 약 30개 이상의 뭐 단체들이 이제 연합을 하면서 전체 당뇨병에 대한 학술제를 만들었고, 지금 이제 오늘 보셨다시피 이제 국회의장상까지 이제 만들어지고, 국회의장상, 그다음에 부의장상이 만들어져서 그간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해오신 뭐 교수님들께서 상을 받고 합니다. 저도 영광스럽게 제 1회 국회의장상을 제가 받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뭔가 사회 인식도 바뀌고 우리 이제 환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션도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로서는 의미가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랫동안 췌장장애라는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당뇨병 환자를 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낸 그런 그 연구 결과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엔 국회의장상을 수상하신 서울대학교 소아당뇨병 교실 전원에게 저희가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소아당뇨병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그다음에 계몽 이런 것을 이제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끌고 나와 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축하를 드리고, 두 번째 세션의 연자는 국회의장 공로상을 수상하신 제주대학교의 고관표 선생님께서 과연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이 좋겠는지, 뭐 제주도에는 조금 이렇게 독립된 그런 이제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해오신 것에 대해서 아마 소개를 해주실 것 같고, 세 번째 마지막 연자로서는 우리 이제 권혁상 교수께서 공로상을 받았는데, 당뇨병 학회가 생기고 60주년이 넘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실은 홍보, 당뇨병 버스도 만들고 뭐 별별 교육자 뭐 심사도 만들고 해서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 이제 당뇨연합에서 이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하고 같이 병합을 해서 조금 더 좀 힘을 얻어서 큰 일을 앞으로 해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수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뭐 끝으로 2011년 이후 15년 동안 이번 학술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국회와 정부, 지자체, 그리고 참여하셨던 모든 좌장 강연자 여러분, 뭐 학술제 위원장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15회 학술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당뇨병 환자와 가족,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으로 오은진 교수님께서 올라오셔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윤건호 교수님께서 소개해준 오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을지대학병원을 그만두고 지금은 아이디병원이라는 곳에 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첫 세션은 이제 스페셜 세션이라고 되는 것을 좌장을 맡았는데요. 첫 번째 연자 분이죠. 오늘 상도 받으셨나요? 아니요. 안 받으셨나요? 상을 주셨구나. 지난번에 다 받으셨죠? 예. 자, 오늘 드릴 이야기는 2021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끝이 난 이 내부장애, 췌장장애 신설을 위한 이 당뇨병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김대중 교수님께서 아주 재미있고 즐겁게 또 아주 자세하고 피와 살이 되게 말씀을 해주실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 김대중 교수님은 잘 아시지만 아주대학병원의 내분비내과 교수로 있으시고, 우리 뭐 대한당뇨병연합의 등기 이사로 있으시지만
또 수많은 학회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시고 당뇨병이 이제 일형 당뇨병 그것이 내부장애, 췌장장애로 인정되기까지의 여정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부탁드립니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목이 당뇨병 전문가들의 여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전문가들만 가지고 이런 게 가능하지 않죠. 사실 환자들과 많은 분들이 협력을 한 부분인데 이 뭔가 하나 제도가 바뀌는 거가 그렇게 녹록치 않고 쉽지 않다는 거를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끼게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는데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8년 10월에 대한당뇨병연합이 1차 국회 토론회를 했고 여기 보는 것처럼 당시에는 이제 희귀난치성 질환을 등록하기 위한 토론회라고 되어 있고 서미화 의원, 지금은 의원이지만 당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이면서 지방에서 이 활동을 하시던 분이 일형 당뇨병 장애 인증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이제 연구 활동에 대한 안내를 해주시고 그걸 기념해서 상도 주시고 그러셨는데 장애 인증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근거가 명확해야 되고 근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TF를 만들어서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그 연구가 발주가 됐고 그거 일환으로 미디어 활동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동아일보에 있는 이진환 기자가 운영하고 있는 톡투 건강 TV 이런 데에서도 일형 당뇨병이나 췌장 이식을 받은 환자들이 중증 췌장 질환으로서 장애를 인정받게 해달라 이런 거에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하셨고 지금 사회를 보시는 오한진 교수님도 그때 나와서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같이 해주셨던 걸 볼 수 있고요. 보건교사의 강유교 회장님이나 박유정 교수님 그리고 일형 당뇨인 여기 계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김영지님 이런 분들이 같이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결국은 통과되기 위해서는 사실 국회와 정부가 협조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5월에는 당시 대통령 선거, 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서 정책 제안서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모든 정당에 이런 환자들의 애환을 담은 그런 정책 제안을 보냈고 거기에 제목을 보시는 것처럼 회복 불가 중증 당뇨병을 장애로 인정해달라, 췌장 장애를 신설해달라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장애는 여러 종류의 신체 장애, 정신 장애, 뭐 다양한 장애가 있고요. 용어가 좀 생소하겠지만 그 중에 한 카테고리가 내부 장애, 우리 내부 장기에 장애가 있는 부분이고 그 중에 한 가지로 췌장 장애를 좀 인정해달라 하는 제안을 했고 국회 토론회를 하게 됩니다. 당뇨병 연합 주관으로 토론회를 하게 되는데 이제 크게 보면 우리가 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보면 장애 오늘 얘기를 드리지만 또 한 가지는 법을 당뇨병 환자를 위한 지원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건강보험, 우리나라는 이제 건강보험 체계니까 건강보험 안에서 어떤 급여로 혜택을 주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당뇨병 법안이었는데 그래서 당시 이제 그 토론회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를 설득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장애인 정책과가 이거를 받아들여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간담회를 하게 됐는데 여기 라운드 테이블이 있는 게 서울대병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울대병원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죠. 그래서 당시 이제 차관이 주최한 간담회였던 것 같은데 얼마나 이 소아당뇨인들이 어려운 애환을 갖고 있는지 왜 장애를 인정받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했고
2차 간담회도 역시 진행을 했고요. 당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게 전달이 된 바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국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미화 의원이 이제는 국회의원이 된 후에요. 그래서 24년 8월에 일형 당뇨병 장애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저도 당시에는 참여를 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국정감사나 이런 데에서도 끊임없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이런 거의 필요성을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당시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 장애 인정의 필요성을 질의를 하고 그 질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고, 또 국정감사에서도 앞에 계시는 구민정 간호사랑 저가 참여해가지고 현장 질의에 답변을 하는 증인으로 참여해서 제발 좀 해달라, 이거 안 해주면 큰일 난다라는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바탕이 돼서 그런 게 이제 홍보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충남도 의회에서 그런 어떤 그걸 인정해주는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장애를 인정해달라는 건의안도 제출되게 되었다고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연구인데, 앞서 서울대 소아청소년과 김지영 교수가 중심이 돼서 했던 연구를 이제 드디어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 자리를 2차례 가졌고, 그때 장애인 복지과 과장을 불러서 이건 꼭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을 받는 자리였고요. 안타까운 일이 올해 벌어졌죠. 결국은 대통령 선거를 예정이 없던 대통령 선거를 또 하게 됐는데, 그 국면에 저희가 또 정책 제안서를 만들고 모든 당에 역시 또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고 새로 만들어진 정부의 대통령실에 찾아가서 서한을 제출을 했고, 정부 계획이 결국은 국회에서 지금 새로 장관이 되신 정은경 장관님이 공식적으로 이제 하겠다,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우리가 이제 드디어 받아들였고 하겠으니 기다려 달라 하고, 오른쪽 위에 말풍선 보면 내년 5월 예정이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후속 작업은 이제 어떤 경우에 장애로 인정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논의가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았고 좀 안타까운 부분도 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일형 당뇨병을 장애 인정을 받는 게 이제 목표였는데, 일형 당뇨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환자가 장애 인정을 받게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결론적으로 최종 가이드라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몸에서 인슐린 분비가 거의 없는 이런 상태인데, 일형 당뇨 중에는 아직은 인슐린 분비가 조금은 남아있는 분들도 있어서 아마도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가 거의 사라져 있는 경우에 인정이 되다 보니까, 일형 당뇨를 진단하고 초기에는 조금은 인슐린 분비가 남아있다 그러면 장애 인정이 안 되고 아마도 몇 년 후에 장애 인정을 받는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뒤에 많은 분들 가족과 환우들이 계신데 나는 왜 안 됩니까? 뭐 이렇게 아마 또 실망을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뭐 어쨌든 노력을 굉장히 저희 전문가들이 많이 해왔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일형 당뇨병은 아니고 약간 시차가 좀 진행되면서 장애로 인정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내년 5월부터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를 함께 해주신 분들 리스트가 여기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 책자에도 나와 있던데, 장애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던 부분들을 뭐 이렇게 리스트업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 장애 인증과 관련된 부분은 발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김대중 선생님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